안녕하세요. 오산대학교 패션 스타일리스트과 성교정 교수입니다. 오늘 패션 소재에서는 천연섬유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PT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에서는 식물성 섬유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재는 105페이지부터 110페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섬유의 특성을 살펴볼 때 섬유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이 표를 같이 한번 봤었습니다. 섬유는 크게 천연섬유와 인조섬유로 나눌 수 있고요. 천연섬유는 다시 식물성 섬유와 동물성 섬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동영상에서는 식물성 섬유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식물성 섬유는 명과 마가 있습니다. 교재에서도 명과 마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동영상에서도 명과 마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입니다. 지금 지도가 보이고 있는데요. 면을 재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어떤가요?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짙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면을 많이 재배하는 곳인데요. 보시면 그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적도 부근에서 지금 많이 재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면은 아열대 지방에서 평균 온도 20에서 30도 정도 되는 지역에서 잘 자라는데요. 저희 나라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네, 거의 면이 재배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희 나라는 사계절이 굉장히 뚜렷하죠. 그래서 면을 재배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면은 저희 대부분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니까 지금 모카죠? 네. 모카솜을 이용해서, 이게 모카솜인데요. 모카솜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면을 만드는데요. 이게 모카꽃입니다. 모카꽃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학생들이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는 못 본 것 같아요. 이 모카꽃이 떨어지고 나면 이렇게 타래라는 것이 생기고요. 이 타래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빵 터지면서 이렇게 솜이 이렇게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솜을 따서 가공을 해서 만든 것이 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카솜이고 이걸 가공을 한 것이 면입니다. 그러면 면의 생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카솜을 따면 이와 같은 솜털이 있는 것을 저희가 딸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부분이 씨입니다. 이 씨를 제거한 요 솜털을 린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린트, 솜털에서 씨앗을 분리해서 분리한 면. 이거는 길이가 약 한 20에서 45mm 정도 됩니다. 굉장히 짧죠. 한 2cm에서 4.5cm. 그렇지만 이 짧은 거를 가지고 저희가 꼬임을 주고 늘려서 실을 만들어서 면을 만들고요. 근데 여기 지금 손바닥이 있는데 지금 이 실을 보시면 하나는 하얀색 씨가 있고요. 하나는 검은색 씨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차이냐면 이 하얀색 부분은 지금 씨를 솜털이 감싸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솜털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솜털도 다 모아요. 이 솜털도 다 모아서 이것을 이용해서 재생섬유를 만듭니다. 그래서 씨에 남은 짧은 섬유, 한 4mm 정도의 4mm에 해당되는 굉장히 짧은 섬유를 모으는데요. 이걸 린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털이 완전히 제거되어 있는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작은 솜털까지도 버리지 않고 사용을 합니다. 면의 단면과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식물성 섬유, 동물성 섬유 얘를 얘기할 때 단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면과 측면에 따라서 섬유의 성질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험을 볼 때에도 아마 이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올 겁니다. 먼저 면의 단면을 살펴보면요. 형태가 어떤가요? 약간 타원형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이 있으면 이 원형을 찌그러뜨린, 원형을 납작하게 만든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교재에는 평면에 가까운 관상 형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이렇게 까만색으로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중앙에 중공이라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원형 형태가 있고요. 이 사이에 구멍이 있는데요. 이 구멍으로 통해서 공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공기 때문에 보온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면의 단면은 약간 타원형, 평면에 가까운 관상 형태이고 가운데 구멍이 있는 이런 형태이고요. 측면을 보시면 어떤가요? 곱게 뻗은 형태가 아니라 살짝 꼬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꼬임이 나중에 볼 그 양모와는 좀 달라요. 그래서 아주 심하게 꼬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살짝 꼬여져 있는 형태인데요. 제가 보통 이제 스크로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혹시 스크로바 드셔보셨나요? 네, 스크로바처럼 살짝 꼬여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연 꼬임이 있습니다. 이 천연 꼬임 때문에 방적성, 실을 만드는 성질이 좋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섬유비는 한 2에서 4.5cm 정도로 굉장히 짧습니다. 면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면은 수분 강도가 증가합니다. 즉, 물에 넣었을 때 대부분의 섬유는 물에 넣으면 강도가 떨어지는데요. 면은 강도가 오히려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흡수성이 굉장히 좋아서 물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염색성이 좋고요. 그리고 세탁을 했을 때 굉장히 때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래서 위생적인 소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열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높은 온도로 다림질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또 내약품성이 좋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흡수성이 좋아서 물 세탁이 가능하고 어떠한 세제를 사용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면은 알칼리에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세제들은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세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 다 좋냐? 꼭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면의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탄성 회복률과 레질리언스가 좋지 않습니다. 탄성 회복률이라는 것은 늘어났을 때 제자리로 돌아오는 성질이었고요. 레질리언스는 섬유를 구겼다가 폈을 때 원래대로 돌아가는 성질입니다. 그런데 탄성 회복률과 레질리언스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한 번 구김이 생기면 잘 펴지지 않고 형태 안정성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계속 개발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탄성 회복률과 레질리언스가 좋지 않기 때문에 면은 보통 단독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합성 섬유와 혼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폴리에스터와 많이 합성을 해요. 왜냐하면 폴리에스터의 단점이 폴리에스터의 장점이 약간 면의 단점이고요. 폴리에스터의 단점이 또 면의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의 섬유를 혼방했을 때 단점을 좀 커버하고 장점을 더욱더 높이는 그런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폴리에스터와 많이 혼방을 하고요. 구김 방지 가공이라는 방추 가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면의 또 다른 단점 하나는 광택이 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광택 있는 소재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면에 머서와 가공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묘서와 가공을 통해서 광택이 생기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입고 있는 옷들은 대부분 광택 가공을 해서 좀 반짝반짝한 그런 면들을 많이 입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면을 가지고는 보통 셔츠, 네일, 청바지, 작업복, 손수건, 침구, 세탁복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대부분 어떤가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옷이나 아니면은 인테리어 용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주 세탁하는 그리고 약간 고가는 아니고 저가의 옷들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는 인류가 재배한 섬유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섬유입니다. 보시면 이게 아마인데요. 마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저마, 대마, 황마. 같은 마 종류이지만 각각의 특성과 용도가 굉장히 많이 틀려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따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또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우선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게 아마인데요. 아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면 어떤가요? 이렇게 길게 뻗은 나무죠. 네, 키가 한 40에서 140cm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마는 이 나무의 줄기 부분을 이용해서 실을 만듭니다. 아마의 구조를 살펴보면 조금 전에 명과는 아주 다른 모양이죠. 그래서 아까 전에는 약간 원형의 형태였다면 얘는 아마는 다각형의 형태고요. 준공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측면을 살펴보면 굉장히 불규칙적이지만 하지만 꼬임이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마디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마는 면과 마찬가지로 흡수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히려 면보다도 더 좋다고 해요. 그래서 행주나 식탁보, 손수건 등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특히 아마는 열 전도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열 전도성. 나의 내부에 있는 체온이 밖으로 나가는 성질이죠. 그래서 여름 옷감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초기 탄성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뻣뻣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드레이프성이 있는 그런 디자인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면과 마찬가지로 수분 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수분 강도가 더 증가해요. 수분 시 강도가 더 증가하기 때문에 세탁에도 굉장히 용이한 그러한 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도로는 보통 겨울보다는 그쵸? 겨울에는 너무 춥겠죠? 여름용 슈트나 셔츠, 블라우스, 식탁보, 침구류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점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화는 못이라고도 하는데요. 못이 들어보셨나요? 네, 요즘엔 많이 안 입는 것 같은데요. 여름에 여름 한복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고가예요. 네, 그리고 광택이 아마는 광택이 별로 없는데 이 점화는 좀 광택이 있습니다. 지금 요 못이 나무이고요. 그다음에 황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마 이렇게 생긴 거 여러분 보셨나요? 아마 많이 안 보셨을 텐데요. 지금 이거는 제가 찍었는데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데 네. 보통 산에 보시면요. 산에 바닥에 무언가 바닥재가 깔려 있는 거. 사람들이 미끄러지지 말라고 바닥포를 까는데요. 이 바닥포의 원료가 뭐죠? 네, 황마입니다. 황마. 그래서 조금 전에 아마나 점화는 옷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의복의 재료로 사용하는데요. 황마는 대부분 거의 옷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고요. 이렇게 바닥포나 로프 혹은 자루, 네, 예를 들면 커피 포대, 네, 그렇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런 것들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옷보다는 바닥포나 로프 자루로 사용이 된다. 그다음에 대마는 삼배라고도 해요. 삼배라고 얘기하는데요. 면이 사용되기 전에 예전에 고려시대에 면이 일반화되기 전에 서민들의 의복 재료로 널리 이용이 됐습니다. 서민들의 의복 재료로 사용됐다는 건 굉장히 좀
가격이 저가라는 얘기죠. 그런데 요즘에는 삼배의 가격이 어떤지 아시나요? 아마 저희가 삼배를 실제로 의복으로는 잘 많이 저희가 일반적인 의복으로는 잘 사용을 안 해서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요. 요즘에 입혀지는 삼배는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삼배를 좀 가공을 잘해서 안동포나 돌실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직물로 만드는데요. 이 안동포와 돌실라는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옷을 하나 만들어 입으려면 한 1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 드는데요. 그리고 폭도 굉장히 좁고요. 그래서 이러한 안동포나 돌실라이를 가지고 어떤 거를 만드냐 하면 상복이나 수의를 만듭니다. 네, 그래서 좀 전에 저희가 점화를 가지고는요, 네, 한복을 많이 만들고요. 대마는 훨씬 더 고가예요. 물론 점화도 고가인데 이 점화보다 훨씬 더 고가이기 때문에 이 대마를 가지고는 한복을 만들기보다는 상복 또는 수의를 만들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천연섬유 중에서 식물성 섬유, 면, 아마점화, 대마, 황막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저희 다음 동영상에서는 동물성 섬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